여러분 즐거운 독서 생활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을 글의 제목은 최후의 임설미예요. 최후의 임설미는 너만 모르는 엔딩에 실린 두 번째 작품인데요. 최영희 작가님이 이 작품을 표제작으로 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소설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꼭 한번 읽고 싶다는 생각에 이 달의 호호 책방 픽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먼저 이내님께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최후의 임설미는 19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지구의 걸프전이 한참 막 발발하고 있을 때 이 외계 치바인 행성에서 지구를 침공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걸프전 때문에 여력이 없었던 우리 지구의 지구방위 사령부가 전쟁 대신에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치바인 행성에서 받아들이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되게 저희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1분 안에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몰살할 수 있는 폭발물을 지구에다 설치를 해놓겠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그 투표권자 전체가 동의를 하는 순간 전부 그걸 터뜨려서 인류를 몰살시키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폭발물이 대한민국의 고양시에 있는 낙석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낙석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 몰살에 대한 투표권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이들이 신는 삼선 슬리퍼가 그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는 의미로 전달이 돼요. 그게 치바인 행성에서 그 삼선 슬리퍼의 그 삼선 문양이 인류 몰살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삼선 슬리퍼를 한 번만 신고 와도 인류 몰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의 낙석중학교에서 이제 임설미라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번씩 삼선 슬리퍼를 신어서 이제 하얀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 임설미만 인류 몰살의 최후의 투표권자로 남게 되는 상황이 이 소설에 나타나 있어요. 과연 임설미는 삼선 슬리퍼를 벗고 하얀 실내화를 신을지는 작품을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월한 소개네요. 저는 마치 사회 선생님의 굉장히 훌륭한 설명을 듣는 느낌이었어요. 어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요약을 하실 수 있나. 그렇죠. 그 마지막을 의문형으로 끝냈어요. 궁금하게.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모든 학생이 삼선 슬리퍼를 신으면 지구가 폭파한다는 설정이 너무 흥미롭죠.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삼선 슬리퍼를 신지 않는 임설미라는 존재가 학교에서 당하는 대우가 인상적인데 초등학생이 신는 것 같은 그 흰 슬리퍼를 신거든요. 그 애들이 임설미의 초딩 취향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잘 놀지 않아요. 혼자 다니거든요. 그리고 임설미에게 삼선 슬리퍼를 신어라고 요구하고 이제 강요하는 반장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쓰인 소설이지만 획일화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재원님은 이 설정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왜 내 주변에 항상 보던 이 삼선 슬리퍼를 보고 나는 왜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나. 역시 작가의 시선은 탁월하다. 이걸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쓸 생각을 다 했을까 굉장히 신박했고요. 요즘에는 내가 어떤 한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굉장히 전체 단위로 사고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단위로 그리고 뭐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명씩을 보지 않고 다 집단화해서 바라보는 시선에 내가 너무 젖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내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유행이랑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도 10대 때, 20대 때 그 한참 힙합과 복고가 엄청 유행일 때 정말 막 아빠와 바지보다 큰 힙합 바지 280ml짜리 워커를 신고 막 다니다가 복고가 유행일 때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스키니진을 입고 다니다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입고 다녔을까 생각을 해보면 남들과 다른 흐름으로 걷는다는 게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성 있다 튄다라는 말을 약간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맥락이 여전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낙석중학교에서 사실 교칙으로 실내화를 삼선 슬리퍼만 신어야 해 라는 거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다 삼선 슬리퍼를 다 신었고 임설미만 제외하고 다 그렇게 신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이 없는데도 획일화된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되게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임설미한테 삼선 슬리퍼를 신어라고 요구하는 반장은 사실 치바인 행성의 첩자예요. 터트리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장이 집착하는 문장이 이 소설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정상이란 다수를 위한 개념이다라는 문장인데요. 근데 이 문장이 사실은 어떤 맥락에서 쓰인 거냐면 나는 전설이다라는 소설이 좀비 소설이에요. 그 모든 인간이 좀비가 되고 딱 한 명의 인간만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인간 입장에서는 좀비가 죽여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 막 열심히 좀비를 죽이고 다녀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좀비를 죽이는데 좀비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공포감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충격받은 거죠. 나는 내가 정상이고 좀비들이 비정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좀비가 다수가 된 상황에서 내가 유일하게 좀비를 죽이고 다니니까 좀비 입장에서 나는 비정상 살인마가 된 거죠. 그게 되게 충격적인 상황에서 그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정상은 다수를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현실을 비판하는 문장이에요. 그 많은 숫자라는 게 정상을 상징한다는 그런 사회 현상을 비판하는 문장인데 오시택이 그 오시택은 반장 이름인데요. 삼선 슬리퍼를 신어라고 강요하면서 되는 문장이 이거거든요. 다수가 정상이니까 너도 삼선 슬리퍼를 신어서 정상이 돼라고 이야기하는데 완벽한 오독이죠. 근데 저는 이 설정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한 게 저희도 그 개인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들을 존중하지 않는 다수만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 많은데 무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택은 그 문장을 완벽하게 잘못 이해하고 나의 입장을 해설하는 문장이라고 믿어왔는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수의 입장만이 옳다라고 전제하는 그 집단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지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 같아 너무 통쾌하게 읽었습니다. 너무 즐겁게 읽은 소설이고요. 임설미가 하얀 실내화를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지구가 폭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양성이 지구를 지켰다는 이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낙석중학교의 학생 모두가 삼선 슬리퍼를 신게 되는 거는 정말 다양성이 사라진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가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사실 사람들의 개성이 존중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은 나라나 환경이나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게 당연한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막 사람들이 먹지만 어느 나라에 가면 그게 종교적인 이유든 뭘로든 먹는 게 비정상적인 행위로 금기시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다른 것이지 그걸 다수나 소수의 개념으로 누군가의 다양성을 해치는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 삼선 슬리퍼를 신는 학생인 낙석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하얀 실내화를 신는 임설미도 서로 다른 것일 뿐이지 그것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저에게는 받아들여졌어요. 재훈님은요? 저는 또 제가 아까 그 전전회에서 보여드렸던 책 중에 요즘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 굉장히 좀 영감 받으면서 읽었는데 거기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교수님이 이제 첫 시간마다 하는 활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이 뭐냐면 학생들에게 이제 빈 종이를 나눠주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 것 같은지 너네들이 학습은 무엇인 것 같은지 한 문장으로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다 지우고 학생들이 써낸 문장만 다 띄워놓으면 그 안에 같은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라고 보통 말로만 하지만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와 우리가 정말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다른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되게 전율하면서 느끼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같이 좀 떠올랐었고 그러니까 이 지구를 구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정말 다양성이 지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다양성이 지구를 구원하는데 저만 봐도 다른 사람들을 되게 쫓아가며 살기에 굉장히 바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나보다 약간 앞서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쫓아가기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제가 이내영희님도 사실은 부러워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내님은 언제나 되게 온화한 미소랑 되게 우아하고 그래서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영희님도 보면서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님은 굉장히 대범하고 저는 걱정과 노파심이 되게 많은데 대범하고 또 뭔가 창의성이 번뜩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라는 제 눈빛 보이시죠? 그래서
되게 부러운데 제가 또 이렇게 마냥 부러워하다가는 나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는 또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구가 멸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님께 칭찬을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저의 대사를 까먹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다양성이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수라는 그 범위 앞에 저희가 되게 그 개념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학교 규모로 본다면 모든 학생이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임설미만 신지 않지만 사실 이게 지구적 차원으로 보면 전 지구 인류가 79억이 넘는다면서요. 그 중에 이 낙석중 학생 숫자는 1000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일부인데 자신이 다수라고 믿고 여기에 맞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인류가 79억이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우주적 차원으로 보면 79억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를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가끔 숫자 뒤에 숨기도 하잖아요. 아까 그 이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적어도 정음맞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좀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긴 한데 다수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상 깊은 문장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내님이 꼽은 인상적인 문장은 무엇인가요? 저는 67페이지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1학년 9반 임설미를 지켜줘. 학생부장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은 부탁을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임설미를 지켜야 하고 그건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니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문장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어떤 고유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를 지키는 것이 누군가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존재들을 지키고 개별적인 존재가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다양성이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게 우리가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훈님은요?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74쪽에 있는 문장이에요. 74쪽에 어떻게든 내년 3월까지만 버티면 신입생이 들어올 것이다. 새로운 투표권자들 중에 임설미 같은 실내 화파가 여럿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말미에 나오는 문장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보면 그 삼선 슬리퍼를 똑같이 신는 청소년들 때문에 지구가 멸종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지구를 다시 구원하는 존재도 새로 입학하는 청소년들이라는 이 설정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존재로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좋아서 저는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렇네요. 인상 깊은 문장을 돌아가면서 말하자고 했지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내님께서 고유한 개별적인 존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말을 너무 길게 해서 편집자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편집자님을 지키기 위해 저의 대사는 스킵하도록 하고 저희의 마무리를 이내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제일 좋았던 작품이 최후의 임설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의 줄거리와 클로징을 맡게 돼서 너무 좋았었고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차예린이라는 그 학생이 임설미 옆에서 임설미와 같은 하얀 실내화를 꺼내놓고 정말 거창하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툭툭 꺼내놓고 같이 하얀 실내화를 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차예린은 이미 예전에 삼선 슬리퍼를 신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얀 실내화를 신는다고 해서 그 투표권에 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얀 실내화를 신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미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옆에 서서 그냥 혼자 또 명언 들어가나요? 누군가 이렇게 혼자 있거나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거나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너는 비정상이 아니야 나도 그래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하고 연대해줄 수 있는 마음, 하얀 실내화를 함께 신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기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